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한미동맹 강화와 방위산업 협력 증진을 위한 대화를 나누는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6.25 전쟁 정전협정 이후 한국은 놀라운 경제 성장을 달성했으며 국방 능력에서 또한 미국의 희생과 지원에 힘입어 높은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한국 위에 함께 싸우고 지지하고 희생했던 모든 미국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나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2004년에 CFC-알파 연합사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신생 조직의 일원으로 파병을 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전 작전참모부의 전력방어 장교로 그때 함께 했었습니다. 당시 제 책임은 저희 다국적군을 위해 여러 안전조치를 제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가끔씩 아프가니스탄을 생각하면서 10년, 20년 이내에 아프가니스탄에 다시 갈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꿈이 실현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최근 상황을 보면서 저는 굳건한 한미동맹이 얼마나 변함없고 성공적인 관계를 거듭났고 또 이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한국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는지 자신있게 여러분 앞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획득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방위산업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에 설립됐습니다. 정전 이후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은 무기체계를 생산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상단에 슬라이드 띄워놓았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은 무기체계 자체 개발을 시작해서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토대로 주전차와 훈련기를 개발했습니다. 2000년대에 한국은 F-35 전투기, 아파치 헬기, 글로벌워크 정찰기와 같은 주요 무기체계 획득을 통한 절충교역에 의지해서 그리고 한미 양국의 공동기술 소유에 대한 협력을 통해서 국내 방위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난 5년간 한국이 구입한 대군사 판매 품목의 약 90%가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무기체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이 한미동맹 그리고 연합작전을 위한 상호 운용성 유지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자료를 보시면 미국의 무기체계를 두 번째로 가장 많이 구매한 국가가 한국인 것으로 나옵니다. 그랜트 국장님과 말하신 것과 약간 다른데 제 자료는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최근 5년간 한국이 3위로 내려간 것은 한국이 다른 국가들의 무기체계 구입을 늘렸기 때문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무기체계 자체 생산 및 조달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 슬라이드는 국제무기 거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규모로 봤을 때 중요한 무기 군수 거래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줄에 보여진 수출 규모를 보면은 한국의 방산 수출 수준은 아직 세계 9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지만 국내 시장은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고 포화 상태가 되어서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해외 시장을 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미 양국의 이익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윈윈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한미 양국이 보다 긴밀한 방산 협력 관계를 마련하고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국적 방산업체들은 각자 모국의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치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호주와 인도가 각자 자국 방산업의 자체 개발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예시입니다. 한국은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과 해외로부터의 무기체계 획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미국의 방산업체들과 협력해서 세계 방산 시장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가운데 한국은 최적의 무기체계를 계속해서 획득함으로써 외부 위협에 대비해 방어수단을 마련해야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현재 진행 중인 새로운 획득 사업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총 비용은 과거 시행했던 어떤 사업들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위해서
한국은 대외구매 정책을 개정해서 한국 방산업체들의 참여를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이 정책은 인수위협력단 창설, 협력할당제, 그리고 기술협력 생산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국내 MRO,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생산 능력 개발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특정 무기체계의 유지 관리가 해외에서만 가능하다면 이는 장기간의 능력 공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 측이 부품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면 완제품을 판매했던 미측 방산업체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한국과의 협력을 위해서 미 방산업체들이 투자를 한다면 고품질의 부품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안전한 생산 기지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측에서 개발 시험을 성공해 미군이 도입 검토 중인 무기체계가 있습니다. 바로 비궁, 영어로는 러거라고 불리는 국산 유도 로켓 비궁입니다. 이는 한미의 공동 소유에 기초한 발전된 자산입니다. 비궁은 해외의 비교 시험을 높은 성적으로 통과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한미 방산업체 간 협력 사례는 OMFV, 선택적 유인 차량 사업이며 이는 미 측에서 브래들리 장갑차를 대체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한측 방산업체들은 이 사업에 미측 주계약업체와 함께 참가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미양국은 공동개발, 공동생산, 공동마케팅을 포괄하는 윈윈 파트너십 개념을 방산 분야에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T-50 또는 FA-50 훈련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로키드 마틴이 공동 개발한 항공기입니다. 한국은 대외군사 판매 시에 미국이 최첨단 제품들을 판매할 수 없을 경우 한국이 이에 대한 대체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일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한미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이런 항공기들을 남아시아, 남미, 중동에 또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방위사업청은 계속해서 한미동맹에 기여할 수 있는 미측 생산 무기체계들을 획득할 것입니다. 또 미측 파트너들에게 한국이 미측 무기체계에 사용될 부품을 자체 생산하려는 정책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는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동참하고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과 우발시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이 한미동맹을 가장 튼튼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보다 성숙한 방산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위사업청은 한국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6년에 처음 설립되었고 지난 15년간 한국은 미국의 기술 이전에 의지해 국산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꾸준히 능력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이용해서 한국 자체 무기체계를 국내에서 획득하고 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국산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걸까요? 이는 미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이 상호 운용성에 대해서 늘상 강조를 하는 겁니다. 무기체계의 상호 운용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과 한반도에 가해지는 위협에 함께 대응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한미연합작전에서 상호 운용성 유지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저희는 한미 양국의 방위산업의 성공 또한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앞서 윈윈 전략을 언급했던 바로 그 이유입니다. 사실 한국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방위산업을 육성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희는 방위산업 발전이 한국의 주권 확보, 주권 회복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요소인 걸 확 발견했습니다. 왜냐면 경제 발전은 혼자 할 수 있더라도 국산 무기체계가 없을 경우에는 미국의 도움이 없을 때 저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국산 무기 개발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때문에
한국이 자체 개발을 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의 도움 또한 저희는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이는 절충교역과 기술 이전 등을 포함하는 것이고 또 같은 이유로 한미 공동 소유 해결을 위한 핵심 기술 발전 회의를 매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한국은 미래 연합사 전작권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국방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은 한국이 더 굳건한 한미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 목표 달성과 국방능력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고 또 한미 방위산업 간 협력 또한 향후 한국의 국력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국군이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연합작전에서의 상호 운용성 확보입니다. 한국은 예산의 상당 부분을 한국의 통신체계 자체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미국의 헤브퀵 체계와 다이렉트 링크 체계 획득에 또한 힘쓰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자체 개발한 통신체계를 한국군이 사용하고 또 미군 또한 한국군과 연동할 수 있도록 미군에게도 사용할 수 있게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의 체계가 동시에 원활하게 작동해서 서로가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끔 장애가 생기기도 하는데 어떤 장애도 우리 동맹은 극복할 수 있지만 이런 장애들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는 헤브퀵2 체계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통신 장비 체계를 알아봐야 되고 또 그리고 링크 체계가 곧 마무리될 예정이고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왜 기존에 사용하던 체계를 바꾸는지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극복해야 할 장애가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땐 저희에게는 확실한 해결책과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체계 교체나 제게는 저희한테 분명히 극복할 수 있는 장애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그 질문은 대답하기가 어렵진 않은데 미 육군이 개발 중인 신형 자주포 얼카는 사거리가 한 측의 K9 자주포보다 훨씬 긴 초장거리용 자주포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방산 시장에서 둘 간의 경쟁은 없을 것 같고 두 체계의 가격과 능력 또한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미국의 신형포를 구입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고 어떤 국가들은 미국과 동맹이나 협력국으로 가까운 관계이긴 하더라도 신형 자주포를 구매할 여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미국의 얼카 대신 한국이 더 저렴한 대안으로 K9 자주포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K9이나 K9의 개량된 버전을 이들 국가에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인근에는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노르웨이 같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최근 K9 자주포를 도입을 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미국이 신형 자주포 얼카를 출시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과 성능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K9 자주포를 선택해서 비교적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한 K9의 자주포를 도입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체계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장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체계로 이런 국가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가 미국의 5G 실험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삼성이 군수업체가 아닌 반도체, 스마트폰, 이런 전자기기를 다루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계약업체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삼성전자가 참여하게 된 이유에는 세계 방산업계에 본인들의 기술을 제공하고 싶어 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새로운 5G 표준을 설정하게 되는 이 사업 계획을 수주하게 될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향후 미국과
직접적인 협력 관계를 맺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삼성전자는 신규 분야에서 본인들의 역량과 역할을 확대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정부와 방위사업청은 삼성전자의 이 같은 실험 사업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지금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VR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미국과 군기지 내의 물류 재고 관리, 운송, 지휘 통제 체계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성사될 경우에는 이는 한국 기업이 미국의 기업들과 새로운 협업 관계를 맺는 전례가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지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 첫 발언 때 들으셨겠지만 한국 방산업계가 해외로 뻗어나가려 시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엔 저희 방사청은 단순히 남는 장비들을 해외로 판매하면 그만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는 착각이었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글로벌 전략의 한 팀원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A-50 전투기는 로키드 마틴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공동 개발한 전투기입니다. FA-50은 경공격기입니다. F-16보다 저렴하고 또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경공격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들이 초음속 비행 항공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소요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출 라이센스가 문제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FA-50의 부품이 로키드 마틴과 다른 나라들에서 제작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 획득이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 이라크에 판매를 했었는데 미국과 수출 라이센스상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판매가 아니라 이 항공기에 대한 기술 이전을 하려 하고 있었는데 극복할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수출 라이센스를 제공하겠지만 부품 생산을 맡은 일부 국가들에서 라이센스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FA-50 수입을 원하는 국가들이 FA-50을 갖게 된다면 중국이나 파키스탄에서 전투기를 구매하려 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럼 이들 국가들이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동참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미국, 한국, 기타 국가들이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론 차원의 답변을 제가 드리자면은 한국은 무기체계 최적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무기체계의 총수명 조기 관리체계라는 건데 토탈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입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최고 품질의 항공기나 무기를 최선의 선택을 한다면은 군의 역량만으로 유지 관리를 하면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 품질의 최선의 선택을 해서 군의 역량만으로 유지 관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기체계 선정 시에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마리노 헬기는 국내 자체 개발한 수리온의 개량 모델이고 한국 해병대가 베레 바이퍼 헬기를 원했지만 방사청에서는 수리온의 개량 모델인 마리논을 선정했습니다. 사실 총수명 주기 관리 측면에서 마리논이 한국에게 더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공한다는 걸 저희 방사청은 발견했고 이를 감안한 결과를 이렇게 선택한 겁니다. 무기체계 선정 시 여러 기준을 두고 점수를 산정해서 한국의 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 생산 무기 체계를 해외 정부가 도입하려 할 때는 오히려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으나 이에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씩 진전하기 위해서 단계를 밟아가야 하고 때문에 국산 무기 체계들을 선택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한미 간의 연합작전 시 상호 운용성 또한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방위사업청은 생긴 지 15년밖에 안 된 신생 조직입니다. 하지만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고 미국, 특히 미 국가안보협력본부 DSCA의 많은 지원을 받아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또 방위사업청의 업무는 한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 업무에 대해서 미측에서의 협력 제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견이 있으시다면 부디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